이동영 작가님, 저는 이른이 놓은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작가님에 비하면 참 보잘것없는 작은 규모의 채널이지만 인생을 조금 더 먼저 선 사람으로서 또 작가님의 방송을 오래 지켜본 팬으로서 작가님의 논평을 감사한 마음으로 시청하고 있는 구독자 중 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부드럽지만 꼭 드려야 할 충고 한마디를 전하고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작가님은 방송에서 종종 독립운동가의 후손임을 말씀하시곤 하죠. 참으로 자랑스럽고 귀한 인연입니다. 하지만 작가님, 우리가 흔히 보아온 진짜 명문가나 큰 학식을 갖춘 집안은 스스로 그 가계를 앞세워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귀한 이름이 혹여 나로 인해 더럽혀질까 늘 조심하고 고개를 숙이는 법이지요. 재벌은 돈을 자랑하지 않고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선비는 자신의 지식을 뽐내지 않습니다. 오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만이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을 세상 다 가진 듯 크게 떠들고 다니죠. 작가님의 그 당당함이 때로는 자부심을 넘어 졸부의 행태처럼 비춰질까 우려됩니다. 선조의 존함이 작가님의 권위가 아닌 작가님을 가장 낮추는 겸손의 이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즘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여러 비위 의혹을 보며 작가님은 쿠팡이라는 큰 적과 싸우기 위해 사소한 것은 덮자고 하셨더군요. 하지만 작가님, 제가 70년을 넘게 살며 수많은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을 때 정권은 밖에서 오는 파도가 아니라 안에서 생긴 작은 쥐구멍 하나 때문에 가라앉았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의 대표 연임을 그토록 강력하게 반대하며 쓴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셨던 작가님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작가님의 곁에서 또 당내에서 들려오는 당원들의 정당한 우려를 핫바리 유튜버, 돈을 벌여보는 선동이라 치부하며 길을 막으십니까? 오랜만에 시계를 풀어? 이 말은 참 듣기 거북한 협박이죠. 이렇게 시청자를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을 허용하지 않고 내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를 진정으로 돕는 길일까요? 그것은 작가님이 그토록 싫어하던 기득권 수박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독자가 100만 명에 가까워지니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은 인지상정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수백만의 구독자를 거느리고도 늘 대중 앞에 고개 숙이는 겸손한 유튜버들이 우리 주변엔 참 많습니다. 어제는 뉴스 하이킥에서 한 말씀 하셨더군요. 과거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강력히 반대했던 모습과는 달리 본인과 가까운 실세의원의 의혹에는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며 방어막을 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소명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국민의 정서적으로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동지들을 핫바리 유튜버에게 선동된 집단으로 치부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은 작가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구독자를 비판 없는 신도로 취급하는 오만한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작가님의 강력한 옹호에도 불구하고 김범기 의원은 다음과 같은 중대 의혹들로 인해 결국 원내대표에서 사퇴했습니다. 호텔 숙박권 수수, 대한항공으로부터 제주도 호텔 숙박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족 특혜 의혹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및 가족의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요구 정황이 보좌진과의 텔레그램 대화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공천 헌금 수수 의혹도 있죠. 공천을 앞두고 구의원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가 돌려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현재 당 윤리심판원의 직권조사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작가님이 현재 김범기 의원처럼 건들건들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작가님 개인의 문제를 넘어 작가님의 말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애국 시민에게 실망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망한 저도 이렇게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더욱이 작가님의 90만 구독자들에게는 생각 없이 교주의 얼굴만 보고 따르는 사이비 집단의 신도로 치부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작가님의 오만함이 이 대통령의 정무적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모르시진 않겠죠. 지금 작가님께 필요한 것은 밖을 향한 독설이 아니라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기 검열입니다. 살을 도려내는 고통 없이는 개혁이라는 이름의 새살은 절대로 돋아나지 않습니다. 이동영 작가님, 이 70살 넘은 노인의 이야기가 비난이 아닌 진심 어린 충고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위해 작가님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선조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겸손한 리더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